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교재 다 받으셨죠? 뭐 교재 이제 기본 교재 나왔는데 그렇게 두껍진 않죠. 그렇죠? 별로 안 두꺼워, 그렇죠? 뭐 공법책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거 2달 동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2달 동안에 참 이거 끝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거 할 거예요. 다 못 건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5, 6월 달에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뭐, 기초 교재 때 뭐, 대략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바로 진도 나갈게요. 자, 오늘 몇 페이지부터 들어가냐? 20페이지. 20페이지. 총칙 나와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20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가 나옵니까요? 재정 목적이 나와요. 재정 목적. 자, 재정 목적은 딱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뭐 20페이지, 21페이지 재정 목적에 대해서 엄청 써 있죠? 그거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왼쪽에 그 조문이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세 가지. 그러면 정확하게 알면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전문성 제고. 아예 번호를 매기세요. 그 조문에다가. 전문성 제고. 20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 전문성 제고 몇 번?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 뭐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렇습니다. 건전하게 뭐다? 육성.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딱 있어요. 부동산업이라 그랬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 그랬어요. 중개업. 중개 따동을 주세요. 이제 시험에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시험에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틀려. 부동산업이라 그랬습니까? 중개업이라 그랬어요. 부동산업하고 중개업은 달라요. 중개는 소개해 준 거, 알선해 준 거거든요. 이걸 건전하게 육성. 이것만 주의해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가지. 자, 이걸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거 세 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줄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이 재정 목적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20페이지, 21페이지 엄청 쓰였는데 그거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대신 저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 세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세 번째,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막상 이거 문제 만들어 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 반은 틀려나가.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죠? 출제자는 틀리게 내거든. 어떻게 하면 수험생이 틀리게 할까? 그 연구만 하거든.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재정 목적 세 가지. 됐죠? 그럼 뒤페이지 쫙 넘어가봐. 뒤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은 법령의 구성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법령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법령의 구성. 제목에다가 법령 동그라미. 자, 법령의 구성. 자, 어떻게 우리 중개사법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 이제 법령.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령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이것을 이제 법률이라 그래요. 법률.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 뭐다? 시행령. 그렇습니다. 시행령. 그럼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합니까? 대통령령. 줄여서 대령. 자, 대통령령. 자, 시행령 이꼬르 뭐다? 대통령령. 자, 시행령 이꼬르 뭐다? 대통령령. 여기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어요? 시행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규칙. 이 규칙이 국토교통부령.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자, 이렇게 밑줄 보세요. 자, 제목에다가 법 밑줄.
시행령 몇 줄?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령을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돼.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됐어요? 예.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묶으세요. 이렇게. 이것이 묶어가지고 이거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이 세 가지. 법령. 그래서 이제 법령하고 법의 개념은 달라요. 법령이라는 것은 포괄 개념. 법령이라는 것은 포괄 개념. 법은 법만 의미하고 법령은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의미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뭐 이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닌데 나중에 무슨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냐 이런 건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어떤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은 간혹가다 출제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기초교재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뭐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서식들이 있죠. 이 서식은 어디가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법에가 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서식들이 있거든요. 뭐 확인설명서랄지 이런 각종 서식은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모든 서식은 법정 서식은 다 시행규칙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냐 이런 건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은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포괄해서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이제 그래서 세 가지 됐어요? 그럼 넓은 의미 법령 그러면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뭐가 더 들어가요? 조례하고 규칙. 그럼 조례는 거기 보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 조례를 따르는 규정이 있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크게 어떻게 분류가 돼요? 광역하고 뭐예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럼 광역자치단체를 어디라 그랬어요? 광역자치단체. 시도를 말합니다. 시도. 그럼 여기서 시도 할 때 시는 어느 시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말이 없더라도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시군구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라는 것은 일반 시를 말해요. 시군구. 그죠? 뭐 아산시 뭐 이런 일반 시를 말해요. 됐죠?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규정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몇 군데 있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조례를 따른 규정. 자, 뭐 기초 강의 한 바퀴 도신 분들 배웠는데 조례를 따른 규정들이 우리 중개사법에 들어있어. 당첨. 어떤 내용이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 아주 좋았어요. 주택 중개 보수. 여러분들 그 주택 중개해 주고 나서 중개 보수 받죠? 그럼 법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거 아니라 뭐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천안 같으면 경기도 조례. 이해됐어요? 예, 경기도 조례 포해가 뭐 2억짜리는 0.4%만 받아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런 것은 법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니라 뭐에 따라 받아요? 조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주택 중개, 보수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받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것은 법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시도 조례를 따르게 됐는데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서 뭐 2억짜리 0.4만 받아라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조례를 따릅니다. 또 조례를 따르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행정수수료가 있어요. 무슨 수수료? 자, 행정수수료는 관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관청에다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중개업 하겠다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등록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이것도 조례에 따라서 납부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따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조례에서 얼마 납부하라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규정은 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조례.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규정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게 우리 중개사법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양가로 4번 제목 밑줄 보시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주택 중개 보수 요율 행정 수수료 나와 있어요? 네. 칠판에 적힌 거예요. 자,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런 건 다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따르게 되겠다? 조례.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가 있어요? 규칙.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중개업 하는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걸죠? 개공이 중개업만 한 게 아니라 경매, 권리분석 할 수도 있죠. 겸업할 수 있어. 또 직접 경매 참가해서 대리해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 챙기거든요. 이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및 예규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 법령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위에 3가지고 넓은 의미 법령 그러면 몇 가지? 5가지.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 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돼요? 우리 시험 범위. 법만 공부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들어가. 여기 다 공부를 해야 되고 플러스 또 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뭐까지 공부해야 돼? 그렇죠? 아니 이거 다 공부를 해야 또 뭐까지 공부해야 돼? 판례. 예, 이제 간혹 가다가 판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판례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고득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뭐 많지는 않아요. 우리 그 책에 다 들어있어. 단원별로 몇 개씩 판례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민법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지 완벽하게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끝. 끝났죠? 예, 너무 심각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법적 성격. 자, 우리 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법적 성격은 어느 법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공인 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공인 중개사법이잖아요. 이것은 법적 성격.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법을 분류할 때는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럼 그 둘 중에 어디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중개사법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일반법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고, 그죠?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항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 중개사법은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둘 다 들어갑니다. 둘 다. 왜 둘 다 가능하냐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일반법이나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과 관련해서는? 중개와 관련해서는 무슨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법.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있죠? 어디서 종사하든 뭐 부산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두루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지. 이 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하는 누구나. 그래서 일반법. 근데 뭐하고 비교했을 때? 민법하고 비교했을 때 또는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중개사법이 무슨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민법은 누구나 적용되는 법이고 일반인에게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죠.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만 적용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비교하면 이것이 우리 중개사법이 특별법이 돼요. 뭐하고 비교했을 때? 민법. 그러면 왜 이걸 구분을 해요? 일반법의 특별이냐? 민법에 있는 규정하고 중개사법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법이 민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거든요.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잘못하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 그럼 민법에도 손해배상 규정이 있고 중개사법에도 손해배상 규정이 있죠. 그럼 두 법을 똑같은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데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겠죠. 우선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법 우선호 원칙 때문에. 무슨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중개에 관해서는 일반법.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제목만 비춰보세요. 양간 1번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 일반법 나와 있어요? 양간 2번 민법하고 상법에 비교해서는 무슨 법? 특별법. 그래서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제목 말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법이라고 나왔어요? 자, 중간법은 무엇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혼합법 그럽니다. 혼합법. 자, 공법하고 무엇의 중간이다? 사법의 중간이다. 공법하고 무엇의 중간이다? 사법의 중간이다. 그럼 공법은 누구하고 관계를 기울한다 그랬어요?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기울하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기울한다. 그렇죠? 그럼 공법은 헌법, 형법 다 공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부동산 공법도 있죠? 사법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민법. 여러분 배운 과목 중에 민법 있잖아요. 민법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 채권자하고 채무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런 관계를 주로 규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많아요. 합의. 근데 이것은 제재를 부과한다 할지 강행성이 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 물건 훔쳤다 절도. 그러면 징역 벌금 부과하죠. 이런 규정이 있고 여기는 주로 합의로 한 규정이 많아.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 형태법이다. 중간 형태법이다.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앞으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 해결하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건물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이게 뭐다? 건물. 건자 쓰면 이제 앞으로 건물. 갑의 건물이에요. 갑소유 건물. 그러면 의가 뭐예요? 의뢰인. 그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무슨 의뢰인? 매도인. 자, A라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를 해. 그럼 이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이걸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걸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상대방 찾아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주죠? 이걸 무슨 계약이라 해요? 거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 거래계약.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돼. 매매계약 이런 걸 거래계약이라 해. 그러면 자,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중개계약 맺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죠. 합의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공법적 요소로 봐야 돼? 사법적 요소로 봐야 돼? 사법적 요소. 개인과 개인. 이건 사법적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합의를 원칙으로 한 규정도 많아요. 법 규정이. 이건 사법적 요소고. 근데 개공은 돈을 그러면 중개계약 맺을 때 미리 보수 약정 가능해요? 중개 보수 약정 가능해요? 미리 내가 이 물건 중개했으니까 보수 얼마 달라. 약정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법정 보수만 초과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법정 보수 100만 원이든 100만 원 밑으로는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해. 초과해서 받으면 이제 처벌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수 약정이 가능해요. 근데 개공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초과 보수 약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 초과 보수 약정을 해서 돈을 받아냈어.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재를 부과하겠죠? 제재를 부과합니다. 자, 한 바퀴 도신 분들은 초과 수수 받으면 어떤 제재? 징역 벌금 들어간대. 1년 이하 징역 1년 벌금 들어가. 그럼 이 제재 부과한다는 것은 공법적 요소요, 사법적 요소요? 공법적 요소. 형법처럼 잘못하면 처벌한다. 이런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제재 규정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행정, 처분, 형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 법에 저런 것도 규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합의를 원칙으로 한 규정도 많고 제재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많아, 적어? 많아.
그래서 공법적 요소하고 사법적 요소가 결합된 중간법. 달리 표현해서 혼합법. 이해요? 감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은 중간법이다. 사법이 아니다. 공법도 아니고 무슨 법이다? 중간법이다. 그런 얘기야. 자, 양가로 3번 제목 맺으세요. 중간법, 혼합법. 그리고 첫째 줄 맺어보세요. 그 공법 관계에서 가로 안에 제재 규정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재 규정 몇 줄? 그게 공법적 요소고. 그 다음에 옆에 사법 관계에서 가로 안에 무슨 계약? 중개계약 몇 줄? 그게 무슨 관계? 사법적 요소. 이게 혼합된 중간법. 거기까지 몇 줄 넣으세요. 감 왔어요? 예, 중간법. 자, DP 넘기세요. 그 다음에 법을 구분할 때는 또 어떻게 구분해요? 국내법하고 무슨 법? 국제법 이렇게 나눠지죠? 어디 들어가요? 국내법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중개사법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효력이 미치겠어요? 아니겠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무슨 법? 국내법. 국내법입니다.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해서는 무슨 법? 일반법.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공법하고 사법도 아닌 중간법. 국내법이다, 국제법이다? 국내법. 결론적으로 저 결론을 알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뭐, 1절 파트는 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1절은 뭐 크게 더 공부를 할 건 없고 이 정도 가볍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몇 절 나옵니까? 2절. 뭐가 나와요? 영어. 영어는 그 매년 출제가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자주 틀린 거 영어라고.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자주 틀린 거 영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하나씩 분석 들어갈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박스를 보세요. 박스. 뭐가 나와요? 중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중개, 개업공인 하는 거 중개하는 거죠?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뭐가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용어가 중개업이 나와요.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번째 나온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공. 그렇죠. 앞으로 저는 개공이라 할 거예요. 처음이니까 지금 다 쓰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개공 그럼 알아먹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뭐다? 개공. 그 다음에 또 나온 용어가 뭐가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럼 이걸 줄여서 뭐요? 소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 보조원. 그래서 영어. 이 영어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영어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달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래서 이 영어만큼은 이 조문을, 법 조문 있잖아요. 거기 조문을 그대로 숙지한 게 좋아요. 영어만큼은. 왜? 자주 틀리니까. 뭐 다른 것은 조문까지 숙지 안 하고 대충 뭐 공부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문을 그대로 해놓은 게 좋아요. 영어만큼은. 나중에 봐봐. 지금 공부하더라도 10월 되면 모의고사 보면 또 영어 문제는 틀려. 다른 문제는 다 맞는데 영어 문제는 틀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어는 좀 꼼꼼하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은 용어. 단독 문제로. 이 종합적으로 문제 나오면 다 나오겠지만 단독 문제로 영어가 가장 자주 나올 것 같은. 그렇지. 중개가 가장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 이 두 가지가 단독 문제로서 가장 자주 출제가 돼요. 단독 문제로서. 중개 관련 단독 문제, 중개업에 관한 단독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해 주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중개하고 중개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되게 쉬워. 그렇죠? 되게 쉬운데 자주 틀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중개 개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중개대상자의
법 몇 조라 그랬어요? 3조. 이거 이제 줄이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자, 법에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 매매 또 임대차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밖에 권리. 그 밖에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득실.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이 조문을 그대로 숙지하라 그랬어요. 영어만큼은 그대로 좀 외워두세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자, 이걸 중개 개념을 쓰라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죠? 예, 좋아. 그렇죠. 얘 또 고개 흔들어. 좋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가요.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이고, 중개 대상물은 뭐예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근데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 중에서 이분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법정 중개 대상물인데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요? 토지. 뭐 이것은 뭐 금방 알아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럼 이 속에 자동차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그러면 자동차는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등록증에 보면 누구 소유라고 다 나와 있죠? 공시가 돼, 공시가. 그렇지만 중개 대상물이 안 됩니다. 선박은 되겠어요? 뭐 선박은 20톤 이상 등기를 하게 되는데 안 되고, 항공기는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항공기 하나 중개하면 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중개할 수 있으면 뭐 하나만 중개해도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 중개 보수 받고도. 그렇죠? 안 돼. 그러면 이건 될 거 봐서 금전.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물론 뭐 금전을 중개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임대할 때 보증금 얼마에 권리금 얼마 이러잖아요. 권리금도 중개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권리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만 중개 대상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밑줄 긋냐 그러면 2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나와 있어요? 거기 법정 중개 대상물 그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것이 임목, 광업재단, 공재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만 중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다 적으면 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금전,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법에 규정이 없어. 또 법에 규정이 된 것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뒷페이지 쫙 넘겨보세요.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해요?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이제 갑하고를 말해요. 갑하고를. 자, 그러면 갑이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갑하고 을. 이걸 거래 당사자라 그래. 그러면 매매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거죠? 그럼 매도인하고 누구라 그래?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러죠? 교환도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환은 물건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교환 당사자 쌍방이 좋아. 교환 당사자 쌍방이 거래 당사자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란 것은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걸 말하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래요? 임대인. 여기를 뭐라 그래요? 임차인. 이걸 거래 당사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중개 대상이 돼, 안 돼? 됩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뭐예요? 지상권 같으면?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 그럼 어떤 쪽이 지상권 설정자예요? 이쪽이 토지 소유자들, 뭐 지상권 설정자 또는 전세권 설정자 그렇게 됩니다. 여기를 전세권자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래 당사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래 당사자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매매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는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가 거래 당사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뭐 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도 계약법에서 어떤 것만 배워요? 여러분 민법 계약법에서 어떤 것만 배워?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워. 그럼 계약이 이것밖에 없어요? 엄청 많죠. 민법이 엄청 많아요. 뭐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임치, 도급, 변상가고 다 계약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부동산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고인중개사 시험에 다루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운다. 민법 계약법에서 다 안 배워. 여기 관련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과목에서 이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밖의 권리. 권리. 이건 어떤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권리? 민법상 권리. 무슨 권리? 민법상 권리. 그럼 민법상 권리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도 있죠. 그걸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가 뭐냐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왜? 중개할 수 없는 권리를 중개한다고 하면 옆에서 웃기다 그러지. 아 그래 안 그래? 웃기다 할 거 아니에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고 없는 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소유권. 중개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중개할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세 가지를 무슨 물건이라고 해요? 영위물건. 영위물건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득이 뭐예요? 득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서 말한 득이라는 것은 설정.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 설정을 말하는 거고 실이란 것은 소멸을 말하는 거고 변경은 변경 또는 이전.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설정 이전 다 중개가 가능해요. 뭐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다 들어가. 여기 나온 것은. 그래서 이제 설정 이전 다 들어간다고. 이해됐어요? 자, 봐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들어갑니다. 설정 이전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상권이 뭡니까? 지상권이?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뭘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게 지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뭐냐면 가부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부 토지를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려야 돼. 그러면 임대도 할 수 있지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상권을 장기적으로 빌렸을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대항력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가부 토지에다 건물 짓고 싶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지어서 살려면. 그러면 이제 A라는 개업공인 중에서 찾아가. 여기에다가 건물 짓고 싶은데 이거 소개 좀 해달라. 갑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A 개공이 을하고 갑 사이에 지상권 설정을 중개해서 중개 보수를 받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이야. 갑하고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써주고 중개 보수를 받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걸 지상권 설정.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근데 을이 아직 건물을 신축 안 했어요. 지상권만 설정해놨지. 아직 건물 안 짓고 있는데 병이 욕심을 부려. 내가 이 토지에다가 여기다가 집 짓고 살면 좋겠다. 그럼 병이 여기다 집 짓고 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이 A 개공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중개 좀 해달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개공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을하고 병 사이에 지상권 설정이요? 이건 이전이요? 이전. 중개해주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갑하고 병이 아니라 을하고 병. 왜? 이미 지상권을 을이 설정해 놓은 상태죠. 그럼 병이 이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전이에요, 이전. 전세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설정하고 이전 이런 것을 개공이 중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도 있죠.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뭐가 있어요? 또 저당하고 또 유치권하고 또 질권. 이제 이것은 이렇게 그어볼게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담보물권이거든요. 그죠? 그럼 하나씩 보세요. 유치권은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초 강의 때 배웠는데 유치권 중개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기억이 없어? 아, 좋아. 늦게 왔나? 빨리 온 것 같은데. 여기는 놔놓고 여기는 할 수 있어요? 다? 설정 이전 다? 예, 좋아.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설정하고 이전 둘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어떤 것만? 이전만 가능하다고 공부를 했어. 근데 가물가물하죠? 원래 그래. 2달 지나면 또 잊어먹어.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럼 개념이 뭡니까? 이거예요, 개념. 유치권 개념.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렇게 동산 유치, 부동산 유치 이렇게 나눠집니다. 유치는 동산 유치, 부동산 유치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산 유치를 생각하면 자동차 수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기자. 수리 맡게 안 맡겨져? 그러면 카센터 주인은 수리비를 가져올 때까지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유치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유치권이야. 이게 동산 유치. 이해됐어요? 자동차 수리 생각하면 돼. 카센터 주인은 수리비를 가져올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자동차가 3천만 원, 수리비가 10만 원. 10만 원 안 줘도 자동차 못 주겠다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둘이 그렇게 유치권 설정해?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해도 자동차 맡기면 당연히 잡을 권리가 생겨.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법정담보물권이라 그래.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된다. 뭐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된다? 법률의 규정. 이걸 법정담보물권이라 그래. 그리고 부동산 유치. 자, 부동산 유치는 이제 우리가 동산 유치는 중개할 수 없어요. 어차피 개업공인자는 부동산을 취급하니까. 이해됐어요? 부동산 유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도급계약 예를 들면 도급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을에게 건물 한 채 지어달라고 맡겨. 맡기는 사람 뭐라 그래? 도급에. 맡은 사람의 수급이에요. 그죠? 그게 도급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지어주면 1억 주겠다. 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 사람이 건축업자 데리고 건물을 지었어. 근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이 건물 돌려줘 버리면 담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거의 부동산 유치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유치권은 이것은 이제 내용은 다 민법에서 다룰 거고 우리는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배우거든요.
그럼 유치권은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설정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중개 이게 X라는 것은 중개 X라는 거죠. 이전은 된다고. 이건 판례에서 된다고 했어요. 그럼 왜 설정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지 응용력이 생겨. 그냥 외우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 이해를 하고 저걸 원리를 알면 응용력이 생겨요. 그럼 왜 유치권 설정은 안 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유치권은 약정단 뭐라 그랬어요? 법정. 그러면 둘이 합의를 해야만이 개공이 끼어가지고 중개를 해줄 수 있는데 합의에서 이루어져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공이 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설정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 설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아까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된다 그랬죠?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이건 법의 규정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설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원리는 그래요. 이것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원리가 그래. 이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유치권 이런 설정은 다 안 된다는 거지. 왜?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끼어들 수가 없어. 합의를 해야지 개공이 둘 간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설정은 안 돼요. 근데 이전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출제자가 유치권 설정 이전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유치권은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그럼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요?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되니까?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야. 나중에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가 몇 개냐 또는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가 몇 개냐 이렇게 출제돼요. 그럼 유치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져 보죠. 되는 거야. 일부가 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하고. 그럼 질권은? 이 두 가지는 약정담보 합의에서 담보가 설정돼요. 저당 잡혀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 알았다. 합의해서 이루어지거죠. 그러면 이걸 약정이라 하는데 그러면 개공이 끼어들 수도 있겠죠. 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질권은 안 돼. 그 이유는 동산에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질권이 뭐냐면 전납부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그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반지가 100만 원짜리야. 반지 맡길 테니까 5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전당포에서는 반지 잡고 돈 빌려줄 수 있죠. 둘이 합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당포 소개해 줄 수 있고 돈 빌려줄 사람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반지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건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하는 물건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개공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약정이지만 안 돼. 그리고 저당은 됩니다. 저당은 돼. 저당은 돼. 저당은 돼. 판례에서 된다고 했어요. 저당은 돼. 그럼 종합 정리할게요.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 설정은 안 되고 뭔만? 질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은? 된다. 그리고 용의물권은 셋다. 설정 이전 다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나머지 권리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뭐 서서히 하기로 하고 3, 4월 달에 하기로 하고 일단 밑줄 긋게요. 지금 칠판에 적힌 거.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 뭐라고 넣었어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동그라미 용의물권. 용의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거기 나온 건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담보물권 저당 중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유치권 봐봐. 유치권. 유치권이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되는데 된다고 나와 있죠.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라고. 출제자가 그냥 유치권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설정 이전 이렇게 안 물어보고 유치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서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환매권 임차권 이건 채권인데 나중에 할 거예요. 환매권 임차권 이것도 됩니다. 이건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임차권하고 환매권. 지금 칠판에 적힌 것은 다 물권들이고 물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권도 되고 채권 일부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 정도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큰 2번에 보면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중개 개념이 들어왔냐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고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알선이 뭐요? 그 첫째 줄 읽으면서 밑줄 그었어요. 알선에서 첫째 줄. 이게 알선이야, 알선. 연결해 준 거. 근데 뭐라고 표현을 쓰고 첫째 줄. 자, 나무의 일을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는 뭘 써준다? 힘을 써준 게 알선이다. 어떤 힘이요? 나무의 일이 잘 되도록 힘 써준 게 알선이다. 계약이 성사되도록 힘 써준 게 알선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알선. 이게 연결해주는 행위다 이 말이야. 알선이랑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잘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가 이루어지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 몇 가지 요소? 이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 중개 대상물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의뢰인. 의뢰가 들어와야 되고. 의뢰인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행위자. 중개 행위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개공이에요. 일반인도 가능해.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계속하면 처벌 받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개 행위자. 이런 걸 다 중개 행위자 그래. 근데 이 개공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야. 이게 중개 3요소. 그럼 이 중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중개의 3요소가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 의뢰인, 중개 행위자.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1회 때 공인중개사, 중개의 3요소가 뭐냐? 그렇죠? 1회 때 공인. 여러분들 1회 때 시험 안 봤죠? 그렇죠? 얼마나 쉬워. 중개의 3요소가 뭐냐? 그렇죠? 요즘은 그런 문제 절대 안 나와. 그렇죠? 나오더라도 하나 지문으로 나오지 거의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오고 있지. 그렇죠? 하나 1번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그 중개의 3요소가 뭐냐?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오지.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 그렇게 하면 다 합격하지. 그렇죠? 그래서 중개 3요소는 중개대상물, 의뢰인, 중개행위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행위 법적 성질까지 해볼게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연결해 준 것이 중개예요, 중개. 알선이 이제 중개 개념하고 같은 말인데. 자, 이거 법적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 성질, 이 중개행위 법적 성질이 중요한데, 중개행위 법적 성질, 중개행위 법적 성질, 이건 이제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 민법에서 사실행위, 법률행위를 배우죠. 그죠? 법률행위는 뭘 요소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법률행위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세요. 몰라? 개념? 여기는.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률행위 단어는 한 100번씩 막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법률행위 개념을 정의하세요. 그러면 뭐 돼? 참 신기하죠? 예, 그게 원래 그래. 그게. 원래 그래. 그 노트 보면 나와, 그게? 우리 그 민법 선생님 노트 보면 그게 나와요? 봐보세요, 나온가. 그 노트에는 개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법률행위란 건 뭐냐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그렇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돼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법률행위 개념이야. 그럼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가 계약이죠, 계약. 그죠?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야. 계약이 법률행위야.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몇 개 의사표시가 충족이 돼 있어요? 2개. 물건 사겠느냐, 청약. 알았다, 사겠다, 성납. 2개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잖아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 것이 법률행위라니까?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 종류가 계약이야. 그리고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법률행위 대립되는 게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그죠? 그럼 이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라고 봐야 돼요, 사실행위로 봐야 돼요? 사실행위입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죠. 연계해주는 행위죠. 그래서 이건 사실행위.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실행위요, 법률행위요? 이 거래계약은? 법률행위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계약, 법률행위.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이 법률행위 하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사실행위. 사실행위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을 아까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예? 사실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 누가 또 사실하래. 아니, 중개행위가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이잖아요, 계약. 중개 좀 해주세요. 알았다. 계약이잖아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사실행위 그러면 안 돼.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왜? 계약이니까. 그러면 중개행위는 계약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요. 사실행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또 하나. 이 중개행위는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걸 사자라 그래, 사자. 사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 불일사, 놈자이자, 심부름꾼. 그러면 이 개공이 하는 중개행위는 의뢰인 시키는 대로 하는 사자로서 행위냐? 아니면 이 사람 대리인으로 하는 대리행위냐? 아니면 개공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는 독자적 행위냐?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독자적 행위입니다. 독자적 행위. 시키는 대로 한 건 아니고 대리행위도 아니야. 독자적 행위.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나중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발뺌해봐도 손해가 터지면 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래도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중개를 하는 거야. 사고 터지면 자기 책임져야지. 그죠? 그래서 독자적 행위. 그 다음에 둘이 아까 가봐고 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라고 했죠.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사전에 도와준다. 그래서 사전적, 사후 반대,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행위 법적 성격 이게 중요합니다. 몇 줄 안 되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양가리 2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자, 거기 밑줄 보세요. 양가리 2번. 알선, 즉 중개행위는 부동산 거래에는 법률행위 성립에 조례가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번호 매겨.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나 대리인이 아니고 독자적 자기 업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2번. 독자적 자기 업무 2번. 됐어요? 네. 하나 더 적어.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3번. 사전적, 보조적, 무슨 행위다? 준비행위다.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사전에 도와주고 있다.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뭐 그런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 끝났어요. 물론 권리 중에서 안 한 권리도 있어. 그건 3, 4월달, 5, 6월달에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났어. 그러면 중개 개념 배웠죠? 그럼 중개가 뭐예요? 물건을 뭐 해주는 거? 알선. 그럼 제대로 이해했나? 또 확인. 남자하고 여자를 소개해준다. 중개도 아니다? 누가 맞다 그랬어? 자, 그렇지. 물건이 아니지. 그건 중개가 아니에요. 왜? 중개 대상물이? 중개는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거예요. 중개요. 사람 소개는 알선은 맞죠. 알선은. 알선은 맞는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건 중매. 사람 소개는 중매고. 일단은 중개라는 것은 물건을 뭐 해주는 거? 알선. 그럼 이건 중개인가 보세요. 또 제대로 이해했나 보세요. 여러분 토지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을 해줬어. 그럴 수도 있죠. 누가 물어보니까 이 토지 개발해서 하면은 돈 벌겠냐 그러니까 벌겠다 안 벌겠다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면 토지 중개 대상물 맞잖아요.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건 알선이 아니야. 상담이 고민 해결해 준 거지. 그러니까 결국 중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죠. 뭘 알선?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거의 중개다.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연습. 그럼 자동차를 알선해 줬어. 자동차를 사고 파는 걸 알선해 줬어. 중개도 아니다. 왜? 중개 대상물이? 그래. 그러니까
중개 개념은 이걸 알선해 준 거. 이해됐죠? 그래서 중개 개념. 그래서 이 중개 개념 법 조문을 영어만큼은 조문을 좀 숙지를 해놓은 게 좋아요. 조문을 숙지해놓고 그 해석하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1시간 끝났어요. 중개 하나 하니까 끝나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중개가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중개업 들어오게. 주식 같습니다.